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9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9월 함경도 회령의 어느 주막. 낮인데도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주막 안에서는 몇몇 백성들이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들었소? 국경인 그놈이 임해군 마마를 외장에게 바쳤다더구만. 마흔쯤 되어 보이는 농부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다. 아이고, 그게 2달도 더 된 얘기 아니요. 경성에서는 국세필이라는 놈이 순화군 마마까지 넘겼다지 않소. 옆자리에 장돌뱅이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조선의 왕자를 조선 사람이 적에게 팔아넘기다니. 이게 나라요, 세상이요?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선비가 지팡이를 탁 내리쳤다. 입 조심하시오. 요즘 순회놈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듣고 있다가 고자질한다오. 일본군에 협력한 조선인을 일컫는 순회들이 실제로 많이 박혀 있었다. 함부로 말했다간 목이 달아날 것이요. 주막 주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농부가 주위를 살피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그나저나 국경인 그놈,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아시오? 조선은 끝났으니 이제 일본 천하가 온다고 자기는 새 왕조의 공신이 될 거라고 그러더구만. 새 왕조라니. 제 나라 임금을 버리고 외놈 편에 붙어서 무슨 공신이란 말이여. 선비가 분개했다. 그렇지만 말이여. 장돌뱅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조정에서 우리 함경도를 언제 제대로 대접해줬소? 이 시에 난 이후로 우리는 줄곧 역적의 고향 사람 취급받지 않았소. 과거의 급제에도 높은 벼슬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함경도 사람들부터 의심하고 그렇다고 나라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요. 선비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주인의 눈치를 보고 다시 낮췄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 해서 우리도 나라를 버려도 된단 말이요.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맞소, 맞는 말이요. 하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시오?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군들이 온 마을을 돌며 식량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약탈하고 거역하면 칼로 베어버리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순회놈들이여. 같은 조선 사람이라 누가 재산이 있는지 누가 곡식을 숨겨뒀는지 다 알지 않소. 그놈들이 앞장서서 왜군을 안내하고 제 이웃을 팔아넘기어.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우리 마을에도 순회가 생겼어. 구석에서 지금껏 말없이 듣고만 있던 젊은 사내가 입을 열었다. 박서방네 둘째 아들 말이여. 그놈이 왜군에게 붙어서는 아버지 재산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다 일러 바쳤어. 박서방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게 무슨. 세상이 뒤집혔어. 아들이 아비를 배신하고 이웃이 이웃을 팔아넘기는 세상이여. 선비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 사내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빠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큰일, 큰일 났소. 진정하고 말하시오. 무슨 일이오? 주인이 물 한 그릇을 건넸다. 사내는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천에서 왜군들이 백성 수십 명을 끌고 가서 모두 죽였다고 하오. 식량을 바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막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세상에, 수십 명을. 그것도 모자라 정말수라는 놈이 왜군을 도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남자들을 잡아간다고 하오. 왜군의 짐꾼으로 쓰려고. 농부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럴 수가. 정말수 그놈도 원래는 관아의 아전이었는데 외놈들 오니까 먼저 달려가 빌붙었다지 않소. 그래서 더 악독한 거요. 자기가 잘 알잖소. 어느 집에 식량이 있는지, 누가 재물을 가졌는지. 그걸 다 외놈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요. 장돌뱅이가 이를 갈았다. 선비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나라는 우릴 버렸고, 외적은 우릴 짓밟고, 우리 안에서도 배신자가 나오니. 함경도가 이 땅이 어찌 되는 것이오? 선비 양반, 그래서 말인데. 젊은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평 쪽에서 이붕수라는 분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의병을 일으키려 한다고. 의병.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정말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정평과 영흥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오. 이붕수라는 분이 정문부 어른을 찾아갔다는 소문도. 정문부 어른이라면 북평사를 지내신 그분 말이오. 농부가 눈을 크게 떴다. 맞소. 그분이 우리 함경도에서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소문났지 않소. 백성들을 잘 돌보신다고. 하지만 그분은 문관 아니시오? 전쟁을 어찌. 글쎄 말이요. 그래도 지금 누가 있소? 관군은 다 흩어지고 수령들은 도망가거나 외놈들에게 항복하고. 정문부 어른이라도 나서주셔야 하지 않겠소? 주막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다. 만약 정문부 어른이 정말로 의병을 일으키신다면.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따를 것이요. 이대로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저도 따르겠소. 젊은 사내가 말했다. 제 아내와 아이가 외놈들 때문에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소. 이대로는 안 돼요. 농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량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이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오. 그때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했다. 주인이 재빨리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왜군이요. 수뇌들도 같이 있어. 주인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재빨리 자리를 옮겨 평범한 술손님처럼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리고 왜군 셋과 순회 둘이 들어왔다. 술 내놔. 순회 중 하나가 거만하게 말했다.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술병과 잔을 가져왔다. 왜군들은 주막을 둘러보며 백성들을 훑어보았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회가 한 무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농사일 끝나고 막걸리 한 잔 하려고. 농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수상한데? 몰래 모여서 뭔 얘기하는 거 아냐? 아니옵니다. 그저 농사 이야기를. 닥쳐. 순회가 소리를 질렀다. 요즘 여기저기서 의병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너희도 거기 가담하려는 거 아냐? 절대 아니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흥. 순회가 코웃음을 쳤다. 잘 들어. 만약 의병에 가담하거나 의병을 돕거나 의병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놈은 일족을 멸한다. 알겠어? 예, 예. 백성들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왜군과 순회들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밖으로 나갔다. 말을 타고 떠나는 소리가 멀어지자 주막 안에서 누군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것들 보았소? 젊은 사내가 이를 갈며 말했다. 순회놈들, 저렇게 제 동족을 협박하고 위협하는구려. 그래서 더 증오스러운 것이요. 선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군보다 더 무서운 게 순회요. 말도 통하고 지리도 알고 우리의 약점까지 아니. 하지만 말이요. 농부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정문부 어른이 정말로 일어나신다면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소? 맞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소. 장돌뱅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정평 근처 산속 정문부는 작은 움막 안에 앉아 있었다. 창호지도 없는 창문으로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다. 50 중반의 나이였지만 세월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의 앞에는 4명의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정문부 어른,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의병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붕수가 이마를 땅에 대며 말했다. 그는 정평의 유생으로 의협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정문부는 긴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창밖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문관이요. 병서를 읽기는 했지만 실제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 과연 내가 의병을 이끌 수 있겠소? 어른께서는 북평사로 계실 때 야인들의 침입을 지혜롭게 막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붕수 옆에 있던 강문우가 말했다. 그는 25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내였는데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건 외교로 해결한 것이요. 싸움이 아니었소. 하지만 지금 함경도에는 어른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붕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왜군들이 식량을 약탈하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더 끔찍한 건 순회들입니다.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같은 자들이 제 동족을 배신하고 왜군에게 빌부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문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들었소. 두 왕자께서 그자들에게 잡혀 외장에게 넘어갔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임해군과 순화군 마마께서 적의 손에 계십니다.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정문부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소?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소. 왜군은 조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소. 어떻게 맞서겠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문우가 말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께서만 일어나신다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라. 정문부가 중얼거렸다. 이붕수가 앞으로 더 다가왔다.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경도 백성들은 조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해에 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역적의 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정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왕께서는 의주까지 도망가셨고 함경도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인 같은 자들이 조선은 끝났다고 외치며 왜군에게 붙은 것이요? 정문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붕수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직도 이 땅이 조선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우리를 버렸을지언정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입니다. 정문부의 눈에 무언가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른께서 일어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왜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경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선의 백성이며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조정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경도는 역적의 땅이 아니라 충신의 땅이라는 것을. 정문부의 손이 떨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고 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북평사로 있을 때 느꼈소. 함경도 백성들의 하늘.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충성스러워도 의심받고 열심히 살아도 차별받는 그 서름을. 내 사내가 숨을 죽이고 정문부를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함경도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어른. 이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문부가 천천히 일어났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다. 좋소. 내가 하겠소. 내 사내가 동시에 엎드려 절했다. 감사합니다, 어른.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문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의적이 아니요. 우리는 조선의 의병이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약탈도 강제 징발도 안 돼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도울 때만 받아들이겠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순회들이요. 정문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이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오.
왜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하오. 오르신 말씀입니다. 강문우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모아야겠소. 정문부가 말했다. 이붕수, 그대는 정평과 영흥 일대를 맡으시오. 강문우, 그대는 단천과 북청 쪽으로 가시오. 말을 타고 다니며 뜻 있는 이들을 모으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퍼지면 왜군과 순회들이 우리를 잡으려 할 것이요.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은밀하게 움직이시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소. 명심하겠습니다. 내 사내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고는 움막을 나섰다. 정문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날 밤 함경도 여러 고을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붕수와 강문우는 밤을 틈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정문부 어른께서 의병을 일으키신다. 함경도를 되찾으실 것이다. 이 소식은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정평의 한 농가. 백발의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정말 가려는 게냐? 예, 아버지. 정문부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30대의 아들이 대답했다. 왜군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졌다던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외놈들이 곡식을 빼앗아 갈 때 아버지께서 말리시다가 얻어맞으신 것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순회놈이 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그만해라. 노인이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거라. 내 아들이 의병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는데 아비가 어찌 막겠느냐.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함부로 죽으려 하지 마라.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내 아내와 어린 것들이 기다린다. 예, 아버지.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절했다. 영흥의 한 주막. 젊은이 6명이 모여 있었다. 다들 결심했나? 그 중 하나가 물었다. 당연하지. 정문부 어른께서 일으키신다는데 안 갈 수 있나? 하지만 우린 싸움을 배운 적이 없어. 농사나 짓고 살았지. 배우면 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무섭지 않아? 왜군들 말이야. 사람을 베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무섭지. 처음 말했던 사내가 인정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야. 언제 외놈들이 쳐들어올지, 언제 순회놈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지 모르고 떨며 사는 게 더 무섭지 않아? 아, 맞아.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이 지난달에 정말수 그놈한테 잡혀갔어. 왜군의 짐꾼으로 끌려갔다고. 아직도 소식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계속 당하기만 할 거야. 정문부 어른을 따르자. 한편 경성에서는 국세필이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원래는 다른 관리의 집이었지만 왜군이 점령한 후 국세필이 차지했다. 하하, 좋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국세필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의 옆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어른께서 현명하십니다. 조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세상입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임금은 의주까지 도망갔고, 한양은 불탔어. 이게 나라야. 이미 끝난 거지. 어른께서는 새 시대의 공신이 되실 겁니다. 가토님께서도 어른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세필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화군을 바친 공이 크지. 왕자를 바쳤으니 일본에서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황급히 들어왔다. 어른, 급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급해? 국세필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정평과 영흥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문부라는 자가 의병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뭐? 국세필의 얼굴이 굳었다. 정문부. 그 북평사 지낸 늙은이 말이냐? 아, 그렇습니다. 이붕수라는 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필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의병이라. 아, 지금 무슨 시대인데 의병을 일으켜? 조선은 이미 끝났는데 말이야.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문부를 따르겠다는 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는. 당장 가토님께 알려라. 국세필이 소리쳤다. 의병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해. 정문부 그놈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려. 예, 알겠습니다. 사내가 급히 나갔다. 국세필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의병이라. 만약 함경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군은 강하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어. 의병 따위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길주성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는 국세필의 보고를 받고 비웃었다. 의병, 조선의 의병. 가토는 거만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조선군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소. 한양까지 불과 보름 만에 함락시켰소. 그런 약한 놈들이 이제 와서 의병을 일으킨다고? 옆에 있던 일본군 장수가 말했다. 하지만 각하, 남쪽에서는 조선 수군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이라는 자가. 수군은 다른 문제요. 가토가 손을 저었다. 바다에서는 조선 놈들이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육지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요. 의병 따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문부라는 자를 잡아오라고 하시오.
그리고 의병에 가담한 자들의 가족을 모두 잡아들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이런 짓을 못하오. 알겠습니다. 장수가 물러갔다. 가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함경도의 산들이 보였다. 이 땅은 이제 우리 것이다. 조선 놈들이 감히 대들 수 없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함경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9월 중순이 되자 정문부의 움막 근처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50명, 100명으로 늘어났다. 정문부 어른,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외놈들에게 당한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부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몰락한 양반도 있었다. 나이든 이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다. 모두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문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여러분, 감사하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서 주시니 감격스럽소.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소. 우리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왜군은 강하오.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투 경험도 많소. 우리는 대부분 싸움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여. 죽을 수도 있소. 아니,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소. 정문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있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가 있어. 왜군들은 침략자일 뿐이요. 이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것이요. 오르십니다. 누군가 외쳤다. 우리는 의적이 아니요. 우리는 조선의 의병이요. 백성을 지키는 군사요. 그러니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약탈도 강제 징발도 없어. 우리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도움만 받을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정문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경성의 국세필이여. 그자는 순화군 마마를 왜군에게 바친 역적이여. 또한 정말수, 국경인 같은 순회들을 먼저 처단해야 하오. 우리 안의 배신자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왜군과 제대로 싸울 수 없어. 국세필의 저택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좋소. 정문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작정 공격할 수는 없어. 경성에는 왜군도 주둔하고 있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오. 강문우가 말했다. 제가 정찰을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타고 경성 주변을 살펴보고 왜군의 수와 배치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강문우는 그날 밤 말을 타고 떠났다. 사흘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정문부와 주요 인물들이 모였다. 보고하겠습니다. 강문우가 말했다. 경성에는 왜군이 약 200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 안에 있고 일부가 순찰을 돕니다. 200명이라. 정문부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지금 150명 정도요. 수적으로 열세요. 하지만 기습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이붕수가 말했다. 왜군들은 함경도에서 제대로 된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방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경계가 느슨합니다. 그렇다면 정문부가 턱을 쓸었다. 국세피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오. 그자가 죽으면 다른 순회들도 동요할 것이요. 그때 움막 밖에서 누군가 급히 들어왔다. 어른,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왜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평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정문부가 벌떡 일어났다. 얼마나 돼요? 약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국세필이 왜군을 보내 어른을 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붕수가 물었다. 정문부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도망치지 않겠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예. 지금 도망치면 의병은 끝이요. 백성들은 우리가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싸워야 하오. 하지만 어른, 왜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 정문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어. 이곳은 산이요. 지형을 이용하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어. 강문우의 눈이 빛났다. 매복 작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왜군이 오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기습하는 것이요. 그들이 산길을 오를 때를 노리는 거요. 좋습니다. 강문우가 외쳤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아니요. 강문우, 그대는 말을 잘 타니 측면을 맡으시오. 왜군이 혼란에 빠졌을 때 기병으로 공격하시오. 이붕수는 정면 매복을 맡으시오. 나는 후방에서 전체를 지휘하겠소. 알겠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정문부가 의병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지금 첫 전투를 치를 것이요. 두려운 것은 당연하오. 나도 두렵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이요. 왜군은 침략자이고 우리는 수호자요.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활을 가진 자는 나무 뒤에 숨으시오. 창을 가진 자는 길 양쪽에 배치하시오. 돌을 굴릴 준비도 하시오. 산 위에서 돌을 굴리면 왜군이 혼란에 빠질 것이요. 비록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만큼은 확고했다. 그날 밤 정평으로 향하는 산길. 왜군 100명이 횃불을 들고 행군하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왜군 장수 하나와 순회 몇 명이었다. 정문부라는 자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고 했지? 왜군 장수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의병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니 미리 잡아야 합니다. 웃기는 소리다. 조선군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의병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각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군들은 방심하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면서도 대화를 나누고 횃불을 높이 들고 떠들썩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150개의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무 뒤에 숨은 이붕수가 활시위를 당겼다. 사람을 쏘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왜군들이 매복 지점 한가운데 들어왔다. 횃불을 한 번 크게 원을 그렸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적습이다. 왜군들이 비명을 질렀다. 횃불이 떨어지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돌을 굴려라. 정문부가 외쳤다. 산 위에서 큰 돌들이 굴러내려왔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돌들이 왜군 대열을 강타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조총을 쏴라. 왜군 장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총을 쏘려 해도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문우가 이끄는 기병 20명이 측면에서 돌격했다. 기병들이 창을 휘두르며 왜군 측면을 강타했다. 왜군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앞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위에서는 돌이 굴러오고 옆에서는 기병이 공격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물러서라. 물러서. 왜군 장수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산길은 좁았고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의병들이 사방에서 공격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왜군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전투는 한 시즌 정도 계속되었다. 왜군 100명 중 30여 명이 죽거나 다쳤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의병들은 승리했다. 평생 싸움을 해본 적 없던 백성들이 왜군을 물리친 것이었다. 정문부는 전장을 둘러보았다. 의병 쪽에서도 5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전쟁이었다. 이붕수가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슬픔이 교차했다. 어른, 우리가 이겼습니다. 첫 승리요. 정문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이제 왜군과 순회들이 우리를 더욱 경계할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성을 칩시다. 왜군이 혼란에 빠진 지금 경성을 공격해야 하오. 국세피를 제거하고 경성을 수복하는 것이요. 하지만 경성에는 왜군이 200명이나, 이제는 170명이요. 정문부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30명을 제거했으니까, 그리고 이 승리 소식이 퍼지면 더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요. 그날 밤 정평 근처 마을에서 전투 소식이 퍼졌다. 들었소? 정문부 어른의 의병이 왜군을 물리쳤다오. 정말이요? 왜군을? 그렇다오. 100명이나 되는 왜군을 산길에서 기습해서 물리쳤다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우리도 왜군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오. 정문부 어른께서 지혜롭게 작전을 짜셨다오. 영흥, 단천, 북청, 여러 고을에서 백성들이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문부를 찾아왔다. 이틀 후 의병의 수는 300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 후에는 500명이 되었다. 백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어른, 저도 받아주십시오. 외놈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정문부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강문우, 그대는 척후장이 되시오. 기병을 이끌고 정찰과 기습을 맡으시오. 이붕수, 그대는 선봉장이 되시오. 전투에서 앞장서시오. 정문부는 또한 다른 인물들도 불러들였다. 소문을 듣고 종성부사였던 정현용이 찾아왔다. 정문부 어른, 저도 합류하고 싶소이다. 정현용은 6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기운이 왕성했다. 무과 출신의 무관으로 경험이 풍부했다. 정현용 어른 오셨소이까. 정문부가 반갑게 맞았다. 어른은 관직도 높으시고 나이도 위이신데 제가 어찌 총대장을 맡을 수 있겠소이까. 아니요. 정현용이 손을 저었다. 지금은 관직이 중요한 게 아니요. 누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느냐가 중요하오. 백성들은 정문부 어른을 따르고 있어. 나는 어른을 보좌하겠소. 정문부가 깊이 절했다. 그렇다면 어른께서는 부장이 되어 주시겠소이까? 전투 경험이 풍부하시니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오. 그리하겠소. 정현용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의병 조직이 갖춰졌다. 총대장 정문부, 부장 정현용, 선봉장 이붕수, 척후장 강문우, 그리고 500명의 의병. 9월 하순, 정문부는 경성 공격을 결정했다. 여러분! 그가 의병들 앞에서 외쳤다. 이제 우리는 경성을 칠 것이요. 경성에는 역적 국세필이 있어. 그자는 순화군 마마를 왜군에게 바친 천하의 역적이요. 우리는 그자를 처단하고 경성을 수복할 것이요. 국세필을 잡자. 경성을 되찾자.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경성에는 우리 백성들도 살고 있어. 백성을 해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단할 대상은 왜군과 순회뿐이요. 의병 500명이 경성을 향해 출발했다. 밤을 이용해 이동했고 낮에는 숨어서 쉬었다. 사흘 후 그들은 경성 근처에 도착했다. 정문부는 정현용, 이붕수, 강문우를 불러 작전 회의를 열었다. 경성성은 견고하오. 정면으로 공격하면 피해가 클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현용이 물었다. 국세필을 이용하겠소. 무슨 뜻입니까? 국세필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요. 북쪽에서 야인들이 쳐들어온다고 말이요. 함경도는 북쪽으로 야인들과 접해 있어. 국세필은 이 지역 출신이니 야인의 위협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만약 야인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군을 데리고 나올 것이요. 성 밖으로 유인해서 치겠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하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유리하오. 그리고 성 안에 남은 왜군과 순회들은 내응자를 통해 처리하겠소. 내응자라면 경성에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과 접촉해서 성문을 열게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제가 경성에 잠입해서 내응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소? 괜찮습니다. 저는 경성 지리를 잘 알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붕수는 그날 밤 홀로 경성에 잠입했다. 그는 평민 복장으로 변장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경성은 왜군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밤이 되면 경계가 느슨해졌다. 이붕수는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 이붕수요. 정평의 이붕수. 문이 조금 열리고 한 사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붕수, 정말 자네인가? 어서 들어오게. 이붕수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자네가 여기는 웬일인가? 경성은 지금 왜군과 순회들 천지인데. 사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왔네. 이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문부 어른께서 의병을 일으키셨네. 이미 왜군 100여 명을 물리쳤고 이제 경성을 수복하러 오셨네. 뭐라고? 방 안의 사내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인가? 정말이네. 지금 경성 밖에 500명의 의병이 대기하고 있네. 500명이나. 하지만 경성성은 견고하고 왜군도 많지 않나. 그래서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이붕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안에서 호응해주게. 때가 되면 성문을 열어주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왜군과 순회들을 제거할 수 있네.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들키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을 것이네.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나? 외놈들이 우리 식량을 빼앗고 순회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참고 살 것인가? 김서방. 이붕수가 한 사내의 손을 잡았다. 자네 아들이 지난달에 외놈들한테 맞아 죽지 않았나?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가?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자네 말이 맞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네. 나도 하겠네. 그렇다면 들어보게. 사흘 후 밤, 북문을 열어주게. 그때 우리가 들어갈 것이네. 그 전에 국세필과 왜군을 성 밖으로 유인할 계획이네. 어떻게 유인할 건가? 야인 침입 소문을 퍼뜨릴 것이네. 이붕수는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그날 밤 성을 빠져나왔다. 정문부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어른, 성공했습니다. 안의 내응자를 확보했습니다. 정문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국세필을 유인할 차례요. 다음 날 경성 곳곳에서 은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소? 북쪽에서 야인들이 내려온다더구만. 야인들이? 몇이나 되는데? 수백 명이라더군. 북쪽 마을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큰일이군. 경성까지 오는 것 아니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국세필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인들이 침입했다고. 국세필이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다고 합니다. 북쪽 마을 몇 개가 이미 약탈당했다고. 젠장, 왜군들 상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야인까지. 국세필은 고민에 빠졌다. 야인들의 침입은 함경도에서 늘 있는 일이었다.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
가토님께 알려야겠어. 군사를 이끌고 야인들을 쫓아야 해. 국세필은 왜군 진영으로 갔다. 경성을 책임지고 있던 왜군 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빨리 막지 않으면 경성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군 부장이 생각했다. 조선의 야인이라 위협적인가? 물론입니다. 국세필이 과장해서 말했다. 야인들은 용맹하고 잔인합니다. 약탈과 살육을 일삼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내보내야겠군. 100명을 데리고 가겠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국세필이 자원했다. 그날 저녁 왜군 100명과 순회 50명이 경성 북문을 나섰다. 국세필이 선두에 섰고 왜군 부장이 뒤를 따랐다. 야인들이 어디쯤 있다고 했지? 왜군 부장이 물었다. 북쪽으로 10리쯤 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아. 빨리 처리하고 돌아오자. 그들은 북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북쪽에는 야인이 아니라 정문부의 의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길을 오르던 왜군과 순회들은 갑자기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았다. 으악! 적습이다. 야인이 아니다. 조선군이다.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 300명이 사방에서 공격했다. 미리 준비한 매복이었다. 이놈들! 국세필이 비명을 질렀다. 왜군 부장도 당황했다. 대형을 갖춰라. 조총을 쏴라.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적이 어디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조총을 쏘려 해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불화살을 쏴라. 정문부가 명령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불화살이 쏟아졌다. 어둠 속에서 불화살은 더욱 무섭게 보였다. 왜군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강문우의 기병대가 측면에서 돌격했다. 돌격!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기병들이 창을 휘두르며 왜군을 짓밟았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흐르면서 왜군과 순회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무너졌다. 국세필은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붕수가 그를 쫓아갔다. 역적 국세필, 어디로 도망치려 하느냐? 이붕수가 활을 쏘았다. 화살이 국세필의 등을 관통했고 국세필이 말에서 떨어졌다. 이붕수가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순화군 마마를 왜놈들에게 팔았지? 내 놈이 함경도 백성들을 괴롭혔지? 국세필이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용서는 없다. 이붕수가 칼을 뽑았다. 단칼에 국세필의 목을 베었다. 역적 국세필 처단되었다. 이붕수가 국세필의 목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역적이 처단되었다. 의병들이 환호했다. 전투는 정문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왜군 100명 중 80명이 죽거나 다쳤고 순회 50명은 거의 전멸했다. 반면 의병의 피해는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제 경성으로 간다. 정문부가 외쳤다. 성안의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의병들이 경성으로 달려갔다. 약속된 시간에 북문이 안에서 열렸다. 내응자들이 문을 열었고 들어가라.
정문부의 명령에 의병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성 안에 남아있던 왜군 70여 명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했다. 의병이 들어왔다.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의병의 수가 압도적이었고 무엇보다 경성 백성들이 의병을 도왔다. 외놈들을 몰아내자. 우리 고향을 되찾자.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농기구를 들고 왜군을 공격했다. 새벽이 되어 전투가 끝났는데 경성성에서 왜군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살아남은 왜군 몇 명은 남쪽으로 도망쳤다. 승리했다. 경성을 되찾았다. 백성들과 의병들이 함께 환호했다. 성벽에 조선의 깃발이 다시 올라갔다. 정문부는 성루에 올라 경성을 내려다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경성을 비췄다. 드디어 정문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되찾았구나. 정현용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하오, 정대감. 경성을 수복하셨소. 우리 모두의 승리여. 정문부가 고개를 저었다. 의병들의 용기, 백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경성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정문부가 그들 앞에 섰다. 경성 백성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경성을 되찾았소. 역적 국세피를 처단했고 왜군을 몰아냈소. 만세. 백성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요. 정문부가 계속 말했다. 함경도 곳곳에 아직도 왜군이 남아있어. 회령에는 국경이니 명천에는 정말수가 있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요. 함경도 전체를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요. 함경도를 되찾자. 의병 만세. 정문부 어른 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날 1592년 9월 25일 경성수복의 소식은 함경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쳤다. 정문부 어른께서 경성을 되찾으셨다더구만. 국세필 그놈을 처단하셨다지. 의병이 왜군을 물리쳤다고.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북청에서, 단천에서, 영흥에서, 정평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다. 우리도 싸우자. 함경도를 되찾자. 의병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00명이었던 의병은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되었고 보름 후에는 2000명이 되었다. 하지만 경성을 빼앗긴 왜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길주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가 분노했다. 뭐라고? 경성을 빼앗겼다고? 가토가 탁자를 내리쳤다. 예, 각하. 정문부라는 자가 이끄는 의병이 경성을 점령했습니다. 국세필도 전사했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 가토가 부하를 향해 소리쳤다. 조선의 의병 따위한테 성을 빼앗기다니. 죄송합니다, 각하. 당장 군사를 모아라. 경성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정문부라는 자를 사로잡아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가토는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경성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문부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가토 기요마사가 직접 온다고 합니다. 강문우가 정찰 보고를 했다. 700명의 대군입니다.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무장도 훨씬 뛰어납니다. 의병 장수들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현용이 물었다. 정문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방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싸울 수는 없어. 정문부가 천천히 말했다. 700명의 정예 왜군을 상대로 성을 지키기는 어렵소. 우리 의병은 아직 훈련이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오. 그렇다면 경성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붕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겨우 되찾은 경성을 일시적으로 물러서는 것이요. 정문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정규군이 아니요. 의병이요. 의병의 강점은 유격전에 있어. 정면 대결에서는 불리하지만 산과 들을 이용한 기동전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오. 그 말씀은 경성을 비우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정문부가 설명했다. 가토가 경성을 되찾더라도 그것은 빈 성일 뿐이요. 우리는 산에서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순찰대를 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요. 그러면 결국 왜군은 지칠 것이요. 훌륭한 계책입니다. 정현용이 무릎을 쳤다.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문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군이 돌아오면 백성들이 보복을 당할 텐데. 백성들도 함께 피신시키겠소. 원하는 사람은 모두 산속으로 피신시킬 것이요. 식량과 재물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오. 왜군에게 줄 것은 빈 성뿐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경성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정문부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산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왜군이 700명이나 되는 대군으로 온다고 합니다. 정면으로 싸우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술렁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른께서는 유격전으로 왜군을 괴롭힐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경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문부를 믿었다. 그가 경성을 되찾아준 것을 기억했다. 좋소. 그렇다면 산으로 피신합시다. 가족들을 데리고 갑시다. 식량을 챙기고 빨리 움직입시다. 이틀 동안 경성 백성의 절반이 산으로 피신했다.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이 먼저 떠났다. 젊은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의병에 합류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의병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3일 후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가 경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성은 텅 비어 있었다. 가토가 성문을 바라보며 어이없어 했다. 가토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백성들도 의병도 모두 사라졌다. 각하, 이거 좀 보십시오. 부하 하나가 성루에 걸린 글을 가리켰다. 정문부가 남긴 글이었다. 왜군에게 고한다. 이 땅은 조선의 땅이다.
너희가 잠시 점령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산에 있고 들에 있고 백성들 속에 있다. 너희가 쉴 때 우리는 공격할 것이고 너희가 잘 때 우리는 깨울 것이다. 함경도는 결코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 가토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건방진 놈. 그는 그를 찢어버렸다. 당장 찾아내서 죽여라. 산을 뒤져서라도 정문부를 찾아내라. 왜군들이 산으로 올라가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산은 넓었고 의병들은 지형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의병은 왜군의 보급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격! 강문우의 기병대가 식량을 운반하던 왜군 보급대를 습격했다. 식량과 무기를 빼앗겼다. 다음 날은 다른 곳에서 순찰대가 습격당했다. 왜군 10명이 매복한 의병에게 당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왜군은 지쳐갔다. 이놈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방심하면 나타나고. 왜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가토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젠장! 이 유격전은. 그는 이빨을 갈았다. 한편 산속에 숨은 정문부는 작전을 계속 지휘했다. 오늘은 명천 쪽 보급로를 치겠소. 내일은 회령으로 가는 길목을 막겠소.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졌다. 의병의 수는 3,000명에 달했다. 이제는 단순한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하나의 군대였다. 정문부는 조직을 더욱 체계화했다. 강문후, 그대는 기병 200을 이끌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시오. 이붕수, 그대는 보병 500을 이끌고 요충지를 장악하시오. 정현용 어른께서는 1,000명을 이끌고 명천을 공격하시오. 명령이 떨어지고 의병들이 움직였다. 이제는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격이었다. 10월 중순, 정현용이 이끄는 의병 1,000명이 명천을 공격했다. 명천에는 정말수가 왜군 100명과 함께 있었다. 공격! 의병들이 사방에서 명천성을 포위했다. 정말수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정말수... 역적 정말수... 성 밖에서 정현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백성을 괴롭히고 왜군에게 빌붙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나와서 항복하라. 왜군 100명으로는 1,000명의 의병을 막을 수 없었다. 의병들이 사다리를 걸치고 성벽을 기어 올랐다. 불화살이 쏟아지고 돌이 날아갔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명천성이 함락되었고 정말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다. 내 놈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는지 아느냐. 정현용이 칼을 뽑았다. 역적 정말수 처단한다. 단칼에 정말수의 목이 떨어졌다. 명천을 수복했다. 의병 만세. 또 하나의 승리였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가토 기요마사는 더욱 분노했다. 이놈들이 감히.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다. 군사를 여기저기 파견하면 오히려 각계격파당했고 한 곳에 모으면 다른 곳이 습격당했다. 10월 하순, 의주에서 선조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전하,
함경도에서 정문부라는 자가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크게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병조 판서가 아뢰었다. 정문부. 선조가 눈을 빛냈다. 어떤 사람이냐? 북평사를 지낸 문관입니다. 현재 의병 3천여 명을 이끌고 경성과 명천을 수복했으며 역적 국세필과 정말수를 처단했다고 합니다. 선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함경도에서도 의병이 일어났구나. 유성룡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전하, 정문부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도 두텁다고 들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다. 선조는 기뻐했다. 남쪽에서는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함경도에서도 정문부가 일어났으니 희망이 보이는구나. 전하, 정문부에게 격려의 교서를 내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성룡이 제안했다. 그리하라. 그리고 관직을 내려야겠다.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신들이 절했다. 선조는 직접 붓을 들어 교서를 썼다. 짐이 듣건대 경이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크게 무찔렀다 하니 가상하도다.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충의로서 일어난 경의 공을 치하하노라. 이에 경을 함경도 병마절도사에 임명하니 함경도의 왜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라. 교서는 빠르게 함경도로 전달되었다. 11월 초 산속 의병 진영에 왕의 사신이 도착했다. 정문부 장군, 왕명을 받드시옵소서. 정문부는 무릎을 꿇고 교서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신정문부는 목숨을 다해 함경도를 지키겠나이다. 주변의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정문부 장군 만세. 함경도 병마절도사 만세. 정현용이 다가와 축하했다. 축하하오, 정절도사. 이제 명실상부한 함경도의 최고 장수가 되셨소. 정문부가 교서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책임은 더욱 무겁소. 아직도 함경도 곳곳에 왜군이 남아있소. 길주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버티고 있고 각 고을마다 왜군과 순회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 계속 싸워야 하오. 정문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유격전은 효과가 있어. 왜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있어. 계속 압박하면 결국 물러날 것이요. 11월 중순 정문부는 의병을 재편성했다. 경성 수복과 명천 전투를 거치면서 의병의 수는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제는 단순한 민병이 아니라 조직화된 군대였다. 강문후, 그대는 기병 300을 이끌고 척후와 기습을 담당하시오.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임무요. 이붕수, 그대는 보병 1,000명을 이끌고 요충지를 확보하시오. 적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오. 정현용 어른께서는 본진 1,500명을 이끌고 주요 전투를 담당해 주시오. 경험이 풍부하시니 믿고 맡기겠소. 정문부가 지도를 펼쳤다. 함경도 전역이 그려진 지도였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길주요. 그가 길주를 가리켰다.
길주는 함경도의 중심이여. 가토 기요마사가 거점으로 삼고 있어. 길주를 빼앗으면 함경도 전역이 흔들릴 것이요. 하지만 길주에는 왜군이 1000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용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성 안에 틀어박혀 있어.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어.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것이요. 보급을 끊고 원군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 훌륭한 계책입니다. 11월 하순부터 정문부의 의병은 길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을 장악했다. 길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의병을 배치했다. 보급대가 오면 습격하고 순찰대가 나오면 공격했다. 길주성 안의 왜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군 부장이 가토에게 보고했다. 각하, 보급대가 계속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3차례나 보급대가 전멸했습니다. 가토의 얼굴이 굳었다. 조선 의병들이 그렇게 강한가?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매복하고 기습하고 도망칩니다. 잡으려 하면 산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나타납니다. 젠장! 가토가 탁자를 내리쳤다. 이 게릴라전은 끝이 없군. 각하, 이대로는 겨울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추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토는 고민에 빠졌다. 함경도는 추웠다. 겨울이 되면 더욱 추워질 것이었다. 식량도 부족한데 추위까지 견뎌야 한다면 군사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원군을 요청해야겠다. 가토가 결정했다. 한양의 본진에 급히 연락해라. 함경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일본군 본진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하면서 보급이 어려워졌고 각지의 의병이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 명나라 원군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12월이 되자 함경도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왜군들은 추위에 떨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였다. 너무 춥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언제까지 이 추운 곳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왜군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면 의병들은 추위에 익숙했다. 함경도 사람들은 원래 추운 날씨를 견디며 살아왔다. 의복도 준비되어 있었고 추위를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요. 정문부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왜군은 추위에 지쳐 있어. 사기도 떨어지고 식량도 부족하오. 공격을 강화해야 하오. 의병들은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길주성을 더욱 조여왔다. 성 밖에서 북소리를 울리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밤에도 공격해서 왜군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으악, 또 공격이다. 밤에도 공격하는 거야? 왜군들은 지쳐갔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버텨야 했다. 12월 중순
길주성 밖에서 대규모 집결이 있었다. 정문부가 의병 3,000명을 모두 모았다. 여러분! 정문부가 의병들 앞에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추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싸워왔소. 경성을 되찾았고 명천을 수복했고 왜군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소. 이제 길주만 남았소. 길주를 되찾자.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길주를 함락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요. 성은 견고하고 왜군은 아직도 800명이나 되어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 의병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오. 정문부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이요. 외놈들이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요. 옳소. 맞소. 우리는 함경도 사람이요. 정문부가 계속 외쳤다. 100년 넘게 우리는 역적의 고향이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았소. 조정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차별하고 버렸소. 오늘 우리는 증명하고 있어. 함경도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함경도 사람들도 충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의병이요. 나라를 지키는 충신들이요. 의병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가. 길주를 되찾읍시다. 정문부가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함경도를 되찾읍시다. 우리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3,000명의 의병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산을 울릴 듯했다. 길주성 안의 왜군들도 그 함성을 들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12월 20일 의병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모든 방향에서 의병들이 몰려왔다. 공격! 길주를 되찾자. 의병들이 사다리를 걸치고 성벽을 기어올랐다. 불화살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돌이 성 안으로 날아갔다. 왜군들이 조총을 쏘며 저항했다. 막아라! 쏴라! 조총 소리가 울렸다. 의병들이 쓰러졌지만 뒤에서 더 많은 의병들이 밀고 올라왔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 땅을 되찾는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한 시진, 두 시진, 세 시진.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렸지만 전투는 멈추지 않았다. 횃불을 들고 계속 싸웠다. 왜군의 방어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문이 먼저 뚫렸다. 동문이 뚫렸다. 들어가라. 이붕수가 이끄는 의병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어서 서문도 뚫렸다. 강문우의 기병들이 성 안으로 돌격했다. 기병 돌격. 말발굽 소리가 성 안을 가득 메웠다. 왜군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의병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물러서라. 도망쳐. 왜군들이 혼란에 빠졌다. 가토 기요마사는 본진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미 패배가 명확했다.
철수한다. 가토가 명령했다. 북문으로 빠져나간다. 가토와 남은 왜군 300여 명이 북문으로 도망쳤다. 의병들이 뒤쫓았지만 어둠 속에서 놓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주를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자정이 넘어 전투가 끝났다. 길주성에 조선의 깃발이 다시 올랐다. 승리했다. 길주를 되찾았다. 의병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정문부는 웃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시신이 널려 있었고 의병도 많이 죽었다. 100명이 넘는 의병이 목숨을 잃었다. 전사자들을 정중히 수습하시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여.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하오. 의병들이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길주 광장에서 전사자들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123명의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정문부가 제단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싸운 동지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정문부가 깊이 절했다. 의병들과 백성들도 모두 절했다. 영령들이시여, 편히 쉬소서.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지킨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전사자들은 길주 근처 언덕에 묻혔다. 함경도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12월 말 함경도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 정문부의 의병이 경성, 명천, 길주를 수복하면서 왜군은 함경도 북부에서 거의 밀려났다. 가토 기요마사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안변 쪽으로 철수했다. 함경도 전역에서 백성들이 환호했다. 정문부 장군 만세! 의병 만세! 함경도를 되찾았다. 정문부는 길주를 거점으로 삼아 함경도를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행정을 복구했다. 그해 겨울, 의주의 선조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전하, 함경도에서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병조 판서가 아뢰었다. 정문부 장군이 길주를 수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함경도 북부는 대부분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정말인가? 선조가 벌떡 일어났다. 길주까지 되찾았다고? 그렇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남쪽으로 철수했고 정문부 장군이 함경도를 안정시키고 계십니다. 아,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선조가 눈물을 흘렸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유성룡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전하, 이제 명나라 원군과 함께 평양을 수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양을 되찾으면 한양도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 선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라. 내년에는 반드시 평양을 그리고 한양을 되찾을 것이다. 1593년 1월이 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함경도는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정문부는 길주 관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함경도 땅이 보였다.
조정이 우리를 버렸어도, 역적의 고향이라는 낙인이 찍혔어도 우리는 나라를 지켰구나. 정현용이 들어왔다. 정절도사, 새해가 밝았소. 그렇소. 정문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의 해가 시작되었소. 왜군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함경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언젠가는 조정에서도 인정해 주겠지요. 함경도 사람들도 충신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함경도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정문부의 함경도 의병 활동은 계속되었다. 1593년 내내 그는 함경도를 지켰고 왜군의 재침입을 막았다. 비록 후에 그의 공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역사는 기억한다. 함경도를 지킨 정문부와 그의 의병들을.